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파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혼파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말씀은 드리지만 귀신 가두는 산 시리즈로 등장을 하셨고 정말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또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혼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전히 참여 시작 전에는 힘이 없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저도 시청자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혼파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영상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는 가족이 잘못해서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혼파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가족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에 관련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혼파님, 네. 네, 파이팅 할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혼파예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영가들을 무서워하지 않던 이유이자 산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유일했던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오, 예? 저희 산에서 가족이랑 동물들을 제외하면 하나밖에 없겠죠. 네, 그 문제는 바로 영가였는데요. 네. 제가 물론 집 말고 학교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어디서 얘랑 많이 친하다고는 못할 정도의 거친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좀 말괄량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집안 사정이 불우하다거나 부모님끼리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소문이 많았어서 남들한테 그렇게 별로 좋은 평은 못 받던 애였는데, 제가 그런 약간 외부인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았어서 저를 학원에 안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항상 앞산이나 밑에 있는 마을이나 또 근처 저수지에서 막 배를 타고 놀거나 했는데, 네. 제가 한 9살 때 늦봄 때쯤이었는데 어느 때처럼 초등학교가 일찍 끝난 뒤에 집에 와서 앞마당에서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강아지랑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어요. 연약한 강아지 풀. 예. 그쵸. 근데 갑자기 바람이 진짜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예. 저희 집이 산 꼭대기 쪽에 있으니까 바람이 자주 불긴 하는데 막 흙먼지 날릴 정도로 불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흙먼지가 진짜 집을 뒤덮을 정도로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그 바람 다 맞고 흙먼지 맞고 있는데 저희 집 마당에 항상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전깃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빨래가 열려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빨래가 펄럭거리면서 막 날아가려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차피 키가 안 닿으니까 빨래를 걷을 수도 없고 집게로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저 빨래 떨어지면 주워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팔티 하나가 막 그 전깃줄 따라서 바람 타고 약간 넘실거리다가 담 너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날아가서 나무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가서 날아간 쪽으로 뛰어가 봤는데 그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언니 오시면은 또 집 와서 옷 없어졌다고 막 난리치게 분명하니까 그 숲풀 쪽을 막 뒤적이고 나무도 찾아보고 하면서 옷을 찾고 있었는데, 예? 그 옆쪽에가 바로 숲이었어요. 근데 그쪽에 뭐가 싹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뭐가 지나가니까 처음엔 저게 뭐지? 했다가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 9살 때 작년에는 제가 8살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뒷산에 갔다가 좀 큰일이 났었죠. 그래서 좀 겁이 생겨가지고 그냥 저 존재 같은 거 무시하고 빨리 네. 옷만 찾아서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둘러보고 있는데
아까 뭐가 지나가는 곳 숲 쪽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뭐가 슬쩍슬쩍 보이는 것 같고 해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옷도 찾지 말고 그냥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뛰어 들어가면서 대문을 막 닫고 있는데 뭐가 수풀을 헤치고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문은 닫고 이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 저희 집 거실이 그 엄청 큰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가 다가오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대문이 나무 대문인데 문지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딱 그 문틈 밑으로 뭘 좀 볼 수 있었는데 예. 한복 치마 같은 게 대문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치마? 예? 네. 그래서 빤히 쳐다보니까 분홍 비단 치마 같은 게 보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멀리서 봤는데 비단인 걸 어떻게 하냐면 예. 이제 저희 할머니는 개량 한복도 입으시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일단 죽을 때까지 진짜 한복만 입고 죽겠다고 고집하셔가지고 집에 비단 한복이 엄청 많아서 좀 비단이나 이런 거는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아, 그 재질을 딱 보기만 해도 아는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할머니 손님인 줄 알고 방 안에서 할머니를 불러 갈라 했는데 할머니 하고 불러봐도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그러면은 신당에 있겠구나 하고 그냥 제가 대문을 열어드리려고 했어요. 손님인 줄 알고. 그래서 나갔는데 뭔가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조금씩 다가가면서 들으니까 어린애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도 기억나게 좀 뚜렷하게 들었던 말이 일본어로 소코니 아리마스카였거든요. 거기 뭐라고 한 건데? 네, 그게 지금 계속 보면은 거기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냥 막 네? 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 밖에서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쩔로 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단 치마가 자기가 왔던 곳으로 후다닥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대문이 열리고 저희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할머니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가시나가 귀 아프게 소리는 왜 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밖에 할머니 손님 온 것 같았는데 왜 내쫓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복 입고 찾아올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떠돌다가 들어오게 된 일본 귀신인데 예. 자꾸 집 주위 빙빙 돌면서 막 뭐 찾으려는 둥 마냥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악귀가 또 생각이 나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고 막 할머니한테 좀 쫄랐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제가 그래도 해코지를 할 만한 영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막 파묘 같은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일본 귀신은 막 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 뭐 바라는 게 없지. 그냥 무자비하다. 좀 이런 느낌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네, 그쵸. 근데 이제 모든 일본 귀신이 다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알려준 게 걔가 이제 밖에서 들어온 건 맞는데 좀 옛날 귀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려달라 하니까 걔가 이제 제 할머니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냥 냅뒀던 이유가 네. 많이 불쌍한 애였어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부모님이 약간 고위 뭐 그런 간부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장사 같은 걸 하려고 한국으로 넘어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넘어왔다가 어디에 자리 잡고 사는데 부모님이 원인을 모르게 죽고 걔가 혼자 남았는데 이제 거기 있던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그때 걔를 안 좋게 봤대요. 왜냐면 이제 일본인의 자식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이유였겠죠. 네. 그래서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걔가 그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가 많이 어린 나이였대요. 그 뒤로 가족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냥 막 시장에서 한복 한 벌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건지 그거를 하나를 훔쳐 입었다가 그때 그 옷장수한테 들켜가지고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 죽어가지고 많이 불쌍한 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는 일제강점기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그냥 불쌍한 애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말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학교 갔다 와서 산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뭐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봤던 그 핑크 색깔 치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때 할머니가 말해줬던 걘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좀 일본 귀신이라니까 약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 예. 왜냐면 전 그때 일본 사람 자체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귀신이라니까 너무 호기심이 갔던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린 마음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옆으로 흘깃하고 봤는데 애 옷이 이제 할머니가 말해줬을 때 옷을 훔쳐 입었었다 했잖아요. 막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밑에는 분홍색 치마인데 옷에 흙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묻어 있고 좀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도 있는데 키가 좀 작아 보였어요. 한 140 정도? 그래서 그 한복은 또 성인 거였어서 엄청 길게 막 늘어뜨려져가지고 몸에 안 맞는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뭘 막 찾아다니고 있던데 제가 그래서 뒤쪽에서 야 하고 불렀어요. 또 겁없이 불러가지고 귀신이 딱 뒤를 돌았는데 얼굴 봤는데 이빨이 보이는데 이빨이 웃고 있어서 보인 게 아니라 입 쪽이 좀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빨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그때 맞아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머리를 잡히고 이런 것처럼 머리가 산발이 돼서 눈은 안 보이는데 산발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보고 놀래가지고 말은 제가 걸었는데 그래놓고 제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집에 딱 숨어 있는데 또 대문을 닫고 들어왔죠. 이제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따라왔구나. 그래서 약간 용기를 내서 대문 앞으로 가가지고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제가 막 절로 가 이랬어요. 근데 또 돌아오는 말이 소코니 아리마스까? 이 말만 3번 하고 제가 대답을 하면은 그 말을 계속하고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문을 다시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그날은 할머니가 집에 계셨거든요. 할머니한테 가서 걔가 또 찾아왔다 하면서 다시 쫓아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번에 그때 혼을 낸 뒤로 할머니가 뭐라고 귀신한테 찾아가서 말을 하셨던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분명 집 쪽에는 안 올 텐데 걔가 왜 또 집에 왔냐 하면서 나가는데 저는 좀 찔렸죠. 제가 불러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저 따라온 건데 또 할머니한테 혼나게 생겨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또 문을 열어서 전 할머니 뒤에 숨어서 약간 고개만 빼꼼 내밀고 봤는데 그 일본 연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뭐 일본어로 말하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막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휙 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왜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귀신 여자애가 할머니한테 불렀으니까 왔지 라고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막 저 귀신은 무슨 말을 뭐 싹퉁바가지 없게 말하네 하는데 저는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니까 예. 근데 지금 약간 미안했어요. 내가 불러놓고 혼나게 하니까 좀 미안하네 싶어서 밤에 한 그때 9시쯤인가 저희 집에 약간 떡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떡을 몇 개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산 내려가는 길 중턱쯤에 저 멀리에다 막 떡을 던져놨어요. 그게 약간 좀 나름대로 미안하다는 사과였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어디 선산이나 이런 묘자리 같은 데 가면은 고수레라고 그런 걸 뿌리는 걸 봤었어서 아 이거 뿌리면 먹나 보다 하고 저도 막 뿌려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갔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제일 빨리 나가는데 대문 앞에 제가 어젯밤에 뿌렸던 떡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떡이 뭐 어디가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던졌던 그 상태 그대로 제가 그때 한 8개 정도를 던졌었는데 그 8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다시 여기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저만치 멀리에 걔 그냥 가만히 서서 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했으니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좀 다가가려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바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아 그냥 도망을 가요. 아,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행위를 해요?
이렇게 막 두다다 뛰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땅 타고 도망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약간 순식간에 그냥 약간 형체가 흩뿌드려지면서 사라져요. 아, 그래서 그때는 보고 약간 좀 귀엽네 이랬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맞나 보다 했죠. 그리고 학교 다녀오고 나니까 그 마을 앞에 입구 얼마 안 가서 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장승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데 들어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또 이제 장승이나 막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가두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갇혀서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갇혀서 못 나가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제가 집 들어가는 길 가는 거를 또 뒤에서 막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뭐 바라는 게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보면은 또 없다가 가면은 뒤에서 막 삭삭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때 그냥 혼자서 막 설레발도 치면서 쟤랑 친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사실 남들이 들으면은 영가랑 친구를 한다는 건 제정신은 아니죠. 그쵸. 뭐, 그렇게도 하고, 살짝 뭐, 좋아 보이진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예. 또 어린 귀신이기도 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귀신한테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막 항상 학교를 갔다 올 때마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중 나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오빠 아니면은 주로 막 혼자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도 막 기도하러 가신다거나 집에 잘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고 항상 신당에서 계시니까 또 신당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집에 TV도 잘 안 들고 외롭지. 예. 저 그래서 맨날 막 그림 그리고 놀거나 재미없는 책 읽고 있거나 했는데 새로운 재밌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귀신 막 쳐다보고 있다가 귀신 없어지면은 막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예. 또 이제 위험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절대 뒷산 쪽으로는 안 갔죠. 또 같은 일을 겪고 싶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달째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우리 산에 있던 애, 할머니가 일본 연가라 했던 애 걔 있지 않냐. 요즘 안 보이던데 혹시 어떻게 뭐 나간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걔가 이미 그때 할머니가 쫓아낸 이후로 저희 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그럼 계속 배웅받고 했던 애는 누구지?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그냥 홀렸었나? 하고 말았어요. 약간 서운했지만. 그러다가 제가 그 눈이 약간 그거 아세요? 쌍꺼풀이 안쪽으로 자라는 눈이었어요. 속쌍꺼풀이요? 네. 아, 그 눈을 막 찌르게 하는 거였는데 아, 네네네. 그래서 그게 심해가지고 눈이 하도 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한쪽 눈만 그래가지고 한쪽 눈만 수술을 하면 되는데 병원 측에서 실수로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러다가 뭐 봉합을 잘못했던가 그래가지고 안쪽에 실이 뭐가 튀어나와서 안구 손상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물론 보상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받았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눈이 확 안 좋아졌었어서 그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은 무슨 물안경 같은 거에 어떤 치료액인가 뭔가를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막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랬을 텐데 그때가 이제 9살 늦겨울쯤 됐을 거예요. 또 늦겨울쯤 돼가지고 막 패딩 입고 산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올라가다가 그 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운데 그래서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예. 머리가 깨져서 전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병원인 거예요.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119 부르셔가지고 너 이렇게 된 거를 알았다. 할머니가 뭐 너를 발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하신지는 잘 모르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 꿰매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일본 연가 애가 저희 집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얘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저희 집 주변에 찹쌀이 되게 막 뿌려져 있기도 하고 할머니가 항상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피도 막 뿌려놓으시고 하거든요. 아, 좀 결계식으로 해놨구나. 예. 네.
근데 걔가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들어왔지 하면서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그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얘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얘가 뭐 산에 어디에 숨어 있다가 저희 그 누룽굿을 항상 한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악귀 누룽굿. 네. 그때 한 가을 때쯤이 그 악귀가 제일 활발하게 다니는 시기인데 네. 그때쯤에 애가 그러니까 그 영가를 피해서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를 못 봤고 그러다가 그냥 몇 달 지나다가 제가 그때 머리가 깨졌던 건데 그때쯤에도 사실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 제가 머리 깨졌을 때 할머니가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나가보니까 그 귀신이 할머니 손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절대 안 잡으시고 근데 계속 어딜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막 끙끙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시니까 제가 그때 거기서 머리 깨져가지고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고하시고 해서 걔한테 약간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는 참에 예? 제가 그때 집에 갔던 거예요. 제 할머니가 막 찹쌀이나 이런 거 좀 치워놓고 걔가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할머니가 그때 약간 천도를 시켜주려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걔도 귀신이니까 천도를 시켜주려 한 건 줄 알아서 그때 할머니가 이제 막 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어가지고 막 일본어로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막 고맙다고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그 일본어가 뭔데 해서 아리가또라고 할머니가 알려주니까 제가 그 영가한테 이제 아리가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그러고 나서 일본어로 막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자기가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지 딱히 뭐 고마운 인사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고 나간 거래요. 이제 걔 딴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그때 제가 떡 뿌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거를 감사 인사를 한 것 같았는데 근데 전 이제 그때 약간 좀 감동을 먹었었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없었고 남들이 약간 항상 뭐 험담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마음 터놓고 까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약간 그 영가가 되게 친구하기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걔는 내 험담을 까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평생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네. 예. 그래서 제가 학교가 끝나면 가끔 뭐 어디 들리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걔한테 약간 미쳐가지고 맨날 집에 와서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항상 걔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너가 이전보다 더 막 밝아지고 활발해진 것 같아서 보기는 좋다. 근데 그렇다고 너가 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영가인데 너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말을 안 들었죠. 안 듣고 그냥 알겠어 해놓고 사람보다 더 말 잘 들어주고 더 그냥 해달란 거 해주고 막 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그냥 걔랑 계속 놀고 싶고 사실 근데 계속 가족들이 다 말리기만 하니까 좀 뭔가 싫은 거예요. 가족들이 계속 하는 말도 싫고 난이랑 놀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은 어릴 때 걔가 집 앞에 또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걔를 보고 그냥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걔 따라가서 막 그냥 어디 돌 계단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서 있는데 예. 걔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걔는 뭘 안 하고 그냥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던 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걔가 좀 뭔가 이상했던 게 예? 제가 그 이빨이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날 좀 이상한 게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웃고 있는 것 같고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날따라 약간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걔는 모르겠지만 너 약간 좀 달라 보인다 이러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약간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핑 돌아가지고 막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비인기가 됐었어요. 전 이제 걔를 믿고 있었는데 걔가 네. 이제 제 몸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려고 계속 그랬나?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빙의가 돼가지고 정신 들었을 때가 네. 제 방이더라고요. 제 방인데 이제 사실 저희 집은 방 안에서 막
이제 어릴 때니까 다 막 친구랑 통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방에서 막 어떤 큰 소리가 들려도 상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도 이제 여기 방 안에는 너네 개인 사생활 공간이니까 부모님들이 막 손을 이렇게 대지 않을게 하고 이해를 해주시던 분들이셔서 네.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 옷장에 있는 옷가지들이 온 바닥에 다 흩뿌려져 있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이 그때 막 밖에 나갔을 때 패딩이랑 이런 걸 입고 나갔었는데 네. 옷도 막 다른 옷이 입혀져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막 겹겹이 입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보는데 아까 옷이 엄청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가족들이 큰 소리가 나는데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방에서 가끔 막 춤추고 놀 때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또 그러나 보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저 혼자 막 빙의가 돼가지고 옷장에서 옷을 막 꺼내서 혼자 입어본 것 같아요. 아, 옷에 좀 집착하네.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왜 얘가 나한테 빙의를 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겨가지고 그걸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예.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야지 하고 옷 다시 정리해놓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러다가 또 계속 그 일본 여자의 영가랑 만나고 하다가 또 그때같이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지러운 느낌이 막 나니까 이거 또 빙의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막 어지러운데 계속 안 된다고 막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걔랑 약간 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일본어를 조금씩 공부를 해갔었거든요. 네. 일본어로 막 말을 하는데 근데 점점 이제 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얼굴이 그냥 까맣게 텅 하니 비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뭔가 옷이 제가 그때 약간 한복이라 했잖아요. 그게 옷이. 그때 한복이 아니고 막 제 옷이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면서 제가 난지 내가 쟨지 혼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다 또 빙의가 돼가지고 예. 또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또 제 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 옷을 다 꺼내서 제가 그냥 제 옷을 다 막 벗어놓고 맨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제 옷들을 막 그냥 제 위에다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거 좀 너무 꺼림칙한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예. 내가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실 애랑 아직도 논다 예.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내가 그렇게 걔랑 엮이지 말고 어쨌든 걔도 귀신이니까 아무리 착하고 너한테 뭐 보답도 해주고 했다지만 걔는 어쨌든 영가인데 살았을 적에 한이 남아서 영가가 되는 건데 그거를 호기심이나 뭐 이런 걸 또 못 참고 또 너는 네 맘대로 했냐 하면서 또 혼났죠. 한 번 또 혼이 나고 나니까 이제 또 정신이 들어서 이제 쟤랑 그러면은 뭐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빙의를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요 비슷한 귀신은 그냥 뚫려요. 쉽구나. 그냥 뭐 어지럽지도 않게 되고 그냥 어느 순간 빙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걔가 지금까지는 제 방에 와서 제 옷에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라도 막 저희 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 옷 건든다거나 아니면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옷을 혹시라도 건들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걱정을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참 혼난 다음에 물어봤던 거였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생각에는 걔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냥 여기 있는 애들처럼 여기 갇혀 있는 거밖에 답이 없다. 아니면 뭐 너한테 이제 못 오는 방법은 귀문을 닫아버리는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도 대를 이을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했었죠. 거기까지 닫는 거는 나중에 다시 연다고 해서 다시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런 보장이 없구나. 예. 네. 그러니까 제 귀문을 닫는 건 반대인데 그럼 이제 선택지가 걔를 가두거나 없애거나 내쫓거나. 네. 근데 이게 저희 산이 약간 취약한 게 다시 내쫓는다 해도 걔가 들어오면은 걔는 다시 갇혀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악귀들만 봉인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 좀 귀찮아진 거죠. 이게 사실 웬만해서는 다른 영가들은 저희 산에 들어온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안쪽에 기운이 강하기도 하고 저희 산신께서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걔는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얘기를 저랑 할머니랑 했는데 저는 이제 없애는 건 반대였어요. 네. 저 혼자 친하게 지낸 걸 수도 있지만 친하게 지냈으니까
없애는 건 저는 싫다했어요. 또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쵸. 그래서 없애는 건 싫고, 내쫓거나, 그냥 뭐 계속 그때는 막 차라리 내 기분 닫으면 안 되냐고 때를 썼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혼나기만 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봉인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 봉인도 싫었지만, 그래도 사라지는 게 아닌 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했었어요. 그래서 봉인을 하기로 됐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고 나서 초봄 때였어요. 초봄 때가 돼가지고 애를 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하필 또 그 악귀 기운이 주기적으로 세지진 않거든요. 딱 어떨 그때가 때는 뭐- 그러네. 네, 그냥 자기 맘대로 막 나오려고 발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가가지고 기운 누르고 또 기운 누르고 하시는 건데, 그때 하필 또 터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10살이었죠. 10살 때 터져가지고 할머니는 이제 그거 누르시고 하니까 또 그 일본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그때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할 수도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좀 피해 다니자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입구 쪽에 나와 있고, 또 제가 올라가면 막 따라오고. 근데 저는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항상 들어가고 나오기만 했죠. 그래서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궁금증이, 이쯤이면 말을 걸 법도 하지 않나? 였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을 할 때도 걔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무시하고 다니다가 하루는 걔가 올라가는 길에 뒤쪽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항상 똑같은 행동하다가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게 약간 불길함의 징조예요. 그래서 불길하다 싶어가지고 집에 얼른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냥 방 안에. 혹시라도 약간 따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한 거에 비해서 그냥 그날 하루는 잘 흘러가고, 그냥 순조로워서 괜찮았네, 다행이다 하고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뭔가 픽 하고 제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안 돼. 그때 하필 애가 저희 집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나오니까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빙의가 됐는데, 근데 애가 이상한 게 항상 들어가는 게 제 방이더라고요. 어디가 제 방인지도 모를 텐데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하는 짓이 옷을 다 꺼내서 입어보거나 아니면 막 난리를 쳐놔요. 그래서 그날도 정신을 차렸을 때 막 무슨 티셔츠를 다리에다가 입어놓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옷을 입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애처럼. 그래서 보고 얘가 진짜 그 옷을 훔쳐서 맞아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별로 입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이 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하니까 그때가 이제 4월 달인가 3번째 주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그럼 다음 주쯤에 천도를 한번 해보자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천도는 그래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잘 살라고 빌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쯤에 원래 봄 때 아니면은 여름 때 태풍 같은 게 자주 오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하필 그때 주말쯤에 태풍 경보가 뜬 거예요. 태풍 경보가 뜨니까 못하게 됐죠. 왜냐면 그건 밖에서 해야 되거나 안쪽에서 하면은 좀 여러모로 제 할머니가 그냥 썩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비 오는 날 하면은 뭐 영가가 좋은 곳에 가지를 못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일단 또 미뤄졌죠. 네. 그러고 나서 막 태풍이 한 그때 3, 4일 동안 비 계속 오고 바람 불고 하는데, 집이 또 위쪽에 있다 보니까 태풍을 그대로 맞아가지고 지붕 막 기와도 날아가고 집 안에 있던 막 가벼운 물건들은 날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집에 좀 피해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신당은 문짝이 그때 약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정도로 세게 왔었는데 그 뒤로 걔가 어디 또 숨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희 악귀 봉인하는 곳이요, 기도터 근처인데 약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위 같은 곳에 뚫려가지고 그 속에 이제 걔를 봉인한 항아리나 이런 거를 넣어놓고 그 앞을 돌로 막 막아요. 막아놓고 또 그 사이마다 뭐 부적을 끼워놓고 다시 막고 또 뭘 끼워놓고 다시 막고 그 앞을 뭐 천으로 싹 다 가려놓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태풍 사이에 그 돌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었대요. 저희 할머니 말로는. 예. 다 떨어져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고 막 가셔서 항아리가 혹시라도 깨지고 이러면은 또 다시 봉인해야 되거든요. 아, 복잡해지네. 네. 그래서 뛰어가서 갔는데 항아리가 무슨 흰 천 같은 거에 씌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흰 천이 뭔지 하고 이렇게 벗겨보니까 하얀 티셔츠였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할머니가 생각을 해보셨는데 저희 언니 티셔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티셔츠가 좀 컸거든요. 예. 근데 한창 오버핏이 막 유행하던 때라 그게 그 항아리를 둘러싸가지고 뭐가 막 돌이나 이런 게 날라와도 그냥 좀 보호를 했던 거예요, 항아리를. 아, 방어하는구나. 예. 그래서 다행히 항아리 뭐 상처도 안 나고 다행히 뭐 봉인도 안 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티셔츠가 거기 사이에 막 둘러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희 집안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사실 좀 위험하니까 저희 할머니랑 오빠 아니면 거기 근처에 저희 가족이 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이 태풍 사이에 아마도 악귀가 그 탈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때 바람 때문에 옷 날라갔다 했잖아요. 예. 저희 언니 옷인 줄 알고 제가 찾으러 가가지고 그때 제가 일본 귀신 처음 봤었죠. 그래서 그때 보고 약간 느낀 게 그러면은 걔가 막아줬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 옷이 걔를 처음 봤을 때 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그거를 막아줬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생각은 이제 걔가 그걸 막다가 뭐 악귀한테 잡아먹혔거나 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착한 일을 했잖아요. 예. 저희를 뭐 보호를 해준 거죠, 걔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도 걔가 뭐 나쁜 애는 아니었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는 이제 착한 귀신도 있다는 걸 알고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나쁜 귀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여러 일이 있거나 해도 항상 걔가 생각이 났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착한 애를 한번 만나보니까 막 다른 귀신도 보면서 혹시 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건 또 안 좋은 점이더라고요. 아, 근데 혼파님. 네. 생각보다 귀신을 보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에게 정말 막 회의감 느껴서 귀신이랑 친구하시는 분들 은근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고스트가 프렌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위험한 점만 한 가지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됐든 귀신이랑 친구가 되면요. 네. 친구가 돼서 본인이 나아지는 점이 있고 좀 더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바라는 게 있다 하면 네. 그거를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그랬다면요? 네. 들어줬다면? 그 뒤로부터 전 아마도 걔는 더 이상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악해진다. 착해진다. 네. 귀신이 변덕이 좀 많이 심해요. 예.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좀 많이 심해서 뭐 하나를 들어주면은 애가 살아생전 못 이룬 걸 하나를 이루면 그 뒤로부터 욕심이 생겨서 더 원하고 막 사람이 그래 내가 해줄 건데 내가 다음번에 해줄게 이렇게 넘긴다 하면 거기에 대해 악의를 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생전 사람과 똑같네요. 그쵸. 그냥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다. 네, 근데 사실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걔는. 예. 기왕이면 영가보단 사람이랑 지내는 게 좋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오늘 혼파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혼파님이 그때 당시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귀신이랑 친구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은 나를 배신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근데 네. 그게 자칫 잘못했을 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고 나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 흘러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저 이거 하나 약간 말하고 싶은 건데 네네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 귀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봐도 그렇게 재밌거나 하진 않아요. 약간 불편한 점은 제가 막 학교 다니고 하면은 어떤 연가들은 막 화장실 가는데 따라오기도 하고요. 약간
민망한 뭔가 볼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훔쳐오는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해서 모두가 다 연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면은 이 사람이 연가가 돼서 구천을 떠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좋은 곳을 가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이라든지 도저히 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구천을 떠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네. 괴롭히는 또 그런 악귀로 변한다거나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 그래도 혼파님께서 귀신이랑 친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귀신이 나쁜 귀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혼파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혼파님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파님의 이야기 처음부터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중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1편 귀신 가두는 산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꼭 들어보시면 이분이 왜 이런 환경과 이런 또 귀신을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있었는지 그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